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콜라보레이션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했는데 최보라와 어퍼컷의 콜라보레이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성식의 어퍼컷을 진행하시는 조성식 선생님이 저한테는 선배님인데 어쨌든 선배님이 그 전에 말씀드린 거 외에 또 새로 정보들을 입수한 게 있어서 그건 오늘 발표하면서 전격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해병대 사령관의 카톡과 텔레그램 전문 이런 부분을 쭉 소개할 것 같은데 일단 조성식 선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공개가 된 거죠? 그 군 검찰에서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초기에 수사하면서 예.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예. 뭐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한 것도 있고. 예. 네. 근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하고 있다가 재판 때 이제 내게 되니까 다 거기 예. 이렇게 뭐 딸려온 자료인데 이것도 막 가리고 막 이런 상태였어요. 예. 그거를 이제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애를 써가지고 가린 사람 이게 왜냐하면 번호만 있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구랑 한 그렇습니다. 건지.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벌써 한 3주 된 것 같은데 몇 주 전에 방송했던 게 이제 그때 뭐 이제 거의 게임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했었던 게 예. 이제 제일 중요한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그 2차장, 예. 그다음에 국방비서관 예. 이런 사람들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통화했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 이제 번호를 추적해가지고. 예.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다 밝힌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엊그제 군인권센터에서 또 이제 추가로 또 좀 발표한 게 공개를 있었죠. 했었죠. 예, 그 맞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주로 뭐 이제 그 처음에 사건 나고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뭐 동향, 예. 반응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사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안 했고 예.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공개를 하려는 것은 예. 자, 그 해병대 수사가 자, 7월 19일 최상병이 이제 순직한 이후에 예. 자, 쭉 해서 8월 2일 예.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한 얼마가 되나요? 2주 정도가 되는 거죠? 2주. 예. 네, 그렇습니다. 2주. 그때까지 그 벌어졌던 사건의 흐름을 전모를 알 수 있는 예. 자, 이 사건이 왜 어떻게 수사가 이렇게 왜곡되고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예. 어떻게 보면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난번에 나온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보완하고 좀 더 이제 추가로 밝혀진 게 바로 이제 그 해병대 사령관의 카톡 예. 그다음에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를 예. 이건 뭐 오마이 TV가 처음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전체를 다 이제 오늘 공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들 통신 기록도 또 추가로 확인된 부분을 또 오늘 같이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도 좀 눈여겨 잘 봐주시고요. 최상병 사건이 어떻게 잘못되고 왜곡되고 있는지 또 재판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을 향한 잘못된 이런 억압들과 압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오늘 조선식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 카톡과 텔레그램 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 한번 띄워 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물론 이제 이게 7월 22일이니까 예. 이때가 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예. 7월 19일 날 이제 사망이고. 예.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제 그 보면 자, 이게 저희 사실은 저 김땡땡 대령으로 이제 제가 이름을 가려놨는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 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대령이에요. 예. 근데 뭐 그렇게 고위 공직자는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죠. 현역이고 그래서 예. 이름을 뭐 굳이 공개를 안 해도 사실 뭐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행정관 정도고 이래서 행정관. 예. 근데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역할이죠. 예전에 그 국정원에서 예. 각 기관에 왜 파견- 들어가 있는 요원들 그렇죠. 있잖아요. 있죠. 그죠? 예, 대학도 예. 들어가고 뭐 그렇죠. 언론사도 커버하고 예. 뭐 국회 뭐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이제 안보실로 파견돼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령인데 예. 상당히 많이 이제 해병대 사령관하고 많이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합니다. 하는군요. 초기 왜냐하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안보실에서 주문이 있으면 사령관한테 이제 또 전달하고. 예. 그럼 또 사령관이 뭐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이제 안보실에 메신저 전달하고. 역할 그런 걸 하는데 처음에 이제 유가족 발언이라고 22일 날 적었는데 저 사실 유가족 발언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사령관이 이제 김 대령한테 네. 보내준 건데 근데 그건 좀 가렸어요. 왜냐하면 유가족들 그런 입장을 그렇죠. 좀 생각해서 네. 가렸고 두 번째 보면 이제 부모님이 전하신 말이라고 이제 그 내용이 뭐라는 걸 이제 설명한 거고. 예.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하는 거죠. 잘 받았다라고.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게 그 노란색 칠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엊그제 그 군인권센터에서 예. 조 내용을 발표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이게 장관한테도 보고가 갔고 예. 그다음에 V께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겠죠, V면 VIP. 아시겠죠, 누군지. 예. 저희가 VIP를 V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고 드렸다고 답장을 줬다. 그러면 사령관이 뭐 소설을 쓰지 않는 한 장관이 저렇게 또 장관이 뭐 저걸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관련된 일인데. 예. 그래서 결국은 초기부터 자,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는 게 이제 이걸로 입증이 된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그 국회 조사 때도 그랬고 국회 나와서 그 안보실 관계자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부 뭐 잡아뗐잖아요. 그랬었죠. 뭐 네.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보고 받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안보실도 뭐 그 고위직 이 사람들은 뭐 다 자기들은 별로 관여 안 했다는 식으로 몰랐다 이러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쭉 보면 여기 이제 이종호 여기 이제 해군 총장인데 예. 또 이제 유족들한테 수사 결과를 설명한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7월 28일 날. 예. 28일이니까 이게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이틀 전이에요. 네. 7월 30일 이틀 전. 예. 그래서 먼저 유가족한테 박정원 대령이 그 저기 보면 이제 대상 있고 그러네요. 예, 유가족들. 유가족들 10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설명 수사단장 등 4명. 예. 예, 밑에 이제 부하 직원들 군인들하고 같이 간 거예요, 수사단에. 박정훈 수사단장이 함께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박정원 대령이 가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해병대 사령관이 예. 그대로 요약을 해서 총장한테 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예, 자,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뭐 아까 그 일광수 대장 중수대 지도관도 가고 예. 이제 부사관들인데 지도관 뭐 담당 수사관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경찰의 그 수사 기록 이첩할 때 이 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 2차 반분들이. 예, 저 수사단은요. 예. 장교가 실질적인 그 문서 뭐 이런 기한 이런 책임자가 아니고 실무는 저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내용은 뭐 사망 원인 수사 사항 및 예. 관계자 가실 혐의, 뭐 향후 처리 관계 이런 걸 설명했다는 거죠. 유가족 반응 여기 내용이랑 조금 넣습니다. 예. 뭐 큰 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내용은 보면 대체로 그냥 사망 그 원인에 대한 해병대 예.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저기 보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고, 예. 그죠? 그다음에 뭐 경찰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예. 최선을 그 위에 보면 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가짜 뉴스 이런 거 네. 안 나오게 좀 해달라. 자, 이런 얘기고. 자, 요 똑같은 내용을 예. 이제 7월 28일 오후 6시 39분에 텔레그램으로 예.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령관이 보고를 하는 거죠. 예, 사령관이. 예. 넘겨주세요. 자, 내용은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김 XX 대령은 또 다른 김 대령입니다. 아, 여기는. 예. 이건 이제 해병대 이제 대령인데 이쪽 라인으로 이제 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는 국방부 라인이에요. 예. 대통령실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그래서 아니고. 장관 보고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장관 보고를 7월 31일 월요일 날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지금 일요일로 당겨져요. 바뀌네요. 그게 장관 이제 일정과 관련돼서 예. 장관이 그날 일요일 날 뭐 나올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관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내 나올 때 그냥 보고해라. 네, 거기다 네, 맞춰라. 그렇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연락 왔다. 그래서 예. 일요일 4시 반. 자, 예. 이때 이제 일요일 4시 반에 장관한테 보고를 들어가는데 예. 사령관하고 수사단장, 그렇죠. 그다음에 같이 뭐 들어갔죠. 비서실장, 뭐 예, 맞습니다. 공은 정보 공보 장교. 정훈 예, 실피죠. 맞습니다. 네, 정보 예, 장교도 갖고 저쪽에서는 뭐
국방부 대변인도 나왔고 뭐 쭉 그랬었죠. 한 8명인가 9명. 그랬었죠. 네, 그때. 자, 예. 자, 넘겨주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예. 안보실 대령하고 예. 주고받은 건데, 자, 저기 보면 이제 자료를 송부했다고 그러니까 수신. 예. 이건 박 대령이 예. 저 사령관한테 예. 보고한 거예요. 보고. 자, 안보실 대령한테 자료를 보냈다. 뭐 보냈다.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감사합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이상한데요? 그 사령관이 감사합니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부하인데. 예, 이거를 두고 좀 해석이 분분한데 예. 저도 변호사님하고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네. 뭐랑 네. 시청자분들의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어쨌든 정상적인 멘트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하- 그러면 어떤 네. 일이 있었냐면 네. 7월 30일 장관 보고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오후에 장관 보고가 끝납니다. 끝났는데 이제 끝나자마자 장관 그 군사보좌관 예. 현역 육군 준장인데 이게 나머지는 이제 그 장관 보고 끝나고 사령관하고 뭐 이게 좀 알려진 내용이지만 사령관하고 장관하고 따로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일사단장 처리 문제. 일사단장 이제 보직을 일단 빼고 후임자를까지 다 논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이 밖에 나와 대기하거든요. 국도에서. 그때 이제 그 장관 군사보좌관이 와서 박정훈 대령한테 그 보고서 좀 수사 보고서 좀 그 보고서 좀 저한테도 좀 달라. 근데 박 대령이 거절을 합니다. 이 박 대령이 이제 강직한 성품을 그렇죠. 엿볼 수가 있는데 거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령부로 돌아와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해병대 사령부에 또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대령을 통해서 또 수사 보고서 요청이 또 들어와요. 박 대령한테. 박 대령이 또 거절합니다. 이건 안 된다. 자, 그러고 나서는 안보실 대령. 뭐 김영래 대령이에요. 이름이 저기 나와 있어요. 저 위에도. 안보실 대령이 또 연락이 와요. 또 다시. 안보실에서 저 위에서 좀 보자고 합니다. 보고서를. 박 대령이 또 거절해.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그러네요. 보통은 이제 이거는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장관은 최고 지휘권자니까 우리가 지휘 계통에 따라서 보고 계통에 따라서 이제 장관한테 보고한 것도 사실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약본 대략 비슷하게. 요약본 비슷하죠. 한 건데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안보실 대령이 사령관한테 직접 또 전화를 하는 해요. 연락을 좀 어떻게 좀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러니까 사령관이 박 대령한테 이제 지시를 하는 지시를 합니다. 그거 좀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박 대령이 장관 보고서는 안 되고 수사 보고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안 되겠냐. 그럼 그거는 보내주겠다. 그 다음 날 어차피 이제 언론에 브리핑할 자료거든요. 그랬었죠. 거기도 주요 내용들은 좀 있어요. 장관 보고서보다는 약간은 양은 적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보내줬다고 이제 박 대령이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을 듣고 나시면 감사합니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시켜서 미안한 마음이 포함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뭐 좀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시켰는데 해주니 이제 고맙다 뭐 이런 표현. 맞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좀 부하 중에도 왜 깐깐한 부하는 좀 불편하잖아요. 사적으로는 사실 둘이 친한 관계인데 그거 좀 하나 주는 거 가지고 저렇게 깐깐하게 구나. 약간 그런 뉘앙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그날 왜 7월 30일 날 장관 결재까지 다 나잖아요. 그렇죠? 장관이 사인 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날 오후에 이제 갑자기 장관 군사보좌관이 연락이 옵니다. 텔레그램으로 와요. 이게 해외에서 지금 연락을 지금 주고받는 거예요. 출장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인가? 그래서 이제 군사보좌관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같이 갔는데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장관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전날 다 한 걸 다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7월 30일 이제 월요일인데 12시 이때쯤 이제 갑자기 해병대 사령관 그다음에 수사단장 막 연락이 가가지고 오늘 국회 보고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다음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 있었죠. 다 취소, 이걸 다, 취소. 다 보이콧, 네, 다 그랬죠. 취소하라, 취소를 전면 했죠. 중단하라. 네. 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장관은 또 출국하기 직전에 그 바쁜 와중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요. 그 회의에. 예, 예. 그래가지고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예. 뭐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뭐 빼라 이런 예. 5가지 정도의 지시사항. 그다음에 이첩에 대해서도 그 좀 늦춰라는 식으로.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출국해요. 예.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저런 이제 텔레그램 저기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뭐 통화도 있고 이따가 이제 또 통화 기록이 있는데 보면. 예. 예.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 부사령관이 오면 음.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 아직 예. 부사령관이 그러니까 오기 전이네요. 예. 그러네요. 이 사람들 나갔고 출국했고, 자 부사령관이 이제 와서 이제 해병대에서 또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침을 전달을 거죠. 하고, 예.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박 대령이 그 수긍하기 힘들다라는 예. 이제 저걸 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VIP 외압 발음 둘이 있는 데서 나온 도대체 왜 국방부 장관이 왜 저런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로 얘기 경로설이니까 경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제 물론 사령관은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없다래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면 박정훈 대령은 상당히 소설가의 그 타고난 소설가의 자질을 타고난 분이야. 근데 그런 소설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날 오후에 그날 오전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그 회의가 있었단 말이죠. 안보 관련 회의.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박 대령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듣고 거기서 무슨 그 구체적인 멘트까지 뭐 장관 연결해라, 뭐 이런 말.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박정훈 대령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대통령 주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건 보고를 받으면서 경로하며 바로 국방장관 연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이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전달한 사람의 멘트라고 봐요.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경로하신 적이 없다. 자, 요 멘트는 회의 참석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멘트겠죠. 그죠? 너무 구체적이죠. 예, 그리고 국방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안보실 관련자고 그 중에서 안보실 2차장 서관이 국방 관련이거든요. 1차장은 이제 대외적인 뭐 외교 뭐 이런 안보까지인데 2차장이 주로 국방거든요. 그래서 국방 비서관이 2차장 또 희화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얘기가 이제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 그날 오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갔던 거죠.